대통령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그럼 뭘 윤 대통령이 뭔 잘못을 했길래 대체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고 있느냐? 예. 오늘 경향신문이 예. 그 실체를 추적했어요. 무려 1면에 썼습니다. 네, 경향신문 1면 대통령실 이쪽에 전달한 걸 알리지 말라. 무슨 이순신이냐? 이순신도 아니고. 아 저거 그죠?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내가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뭐 내가 준 걸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예. 왜 전달한 걸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이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종섭 이첩 보류 지시 직전에 대통령실 내선 번호 전화 받은 듯. 저거 MBC 보도 됐던 내용이죠. 네. 예. 그 밑에 이종섭 호질원의 난감한 여당. 그 어. 앞에 이제 난감한 여당 얘기는 저희가 많이 했으니까요. 예. 이종섭 이첩 보류 지시 직전에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네. 이 왜 전화를 받았을까? 내선 번호로. 그러면 누가 전화했을까? 내선 번호로. 네.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게요. 그거를 기사 내용에서 어떻게 풀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 내역과 박정훈 대령 재판 기록을 경향신문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첩 보류 지시 전 이틀 동안 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수차례 예. 서로 간에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채모상병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대통령실 개입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자기가 결제한 거를 다 뒤집어가지고 했겠죠. 네. 네. 취소했겠지, 결제한 네. 거를.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내역 등을 보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가 논란이 불거질 무렵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확인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기현 사령관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이종섭 전 장관 수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31일까지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수사단이 이 장관에게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자료를 보고한 날 국방부 안보실이 바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참모였던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오후 30분 김기한 사령관이 통화를 했고요. 또 이후 박 보좌관으로부터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김기한 사령관이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오후 6시 무렵에 또 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김형래 대령관은 오후 5시 51분과 6시 21분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한 사령관이 안보실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게 무슨 쉽게 얘기하면. 전시 상황도 아니고 뭐가 북한군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국방부하고 대통령실하고 긴밀하게 뭐 문자 전화 이런 기록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안보실에 파견한 김형래 대령이 김기환 사령관과 통화를 마치고 오후 6시 34분 해병대 수사관 소속 유모 소령으로부터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자료를 군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병대로부터 전달받는 거예요. 언론 브리핑 자료를. 김 대령이 이제 지금 안보실에 파견된 사람이에요. 김 네. 대령이 그 이메일을 받은 뒤에 유소령한테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 소속에 있는 유소령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한다.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회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이군요. 네. 예. 그리고 난 다음 날 바로 이종섭 장관이 돌연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김기한 사령관도 박 보좌관과 6번, 안보실 비서관과 2차례 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 직전인 오후 11시 45분 무렵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추정되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첩 보류 지시를 다시,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한 내용을 뒤집기 직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VIP가 경로했던 그 전화였을까? 아닐까? 누가 전화했을까? 이건 뭐 모르지. 그러게요. 당사자들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개입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많은 정황들로 볼 때 안보실하고 대통령실에서 개입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근데 지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휙 가버리면 중간고리가 똑 떨어져가지고 대통령실하고 안보실이 관여가 됐다는 것을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고리를 떼서 보내야 되는지를 이 수사 경험이 많으신 어떤 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지면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제목 이건 뭐 기사 내용보다 제목이 제가 이제 요록을 잘 요약한 것 같아서 네. 한국일보 기사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수사 외압 의혹 키맨 이종섭 없이는 못 푼다. 이종섭 장관이 없어지면 이 수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못 푸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향신문 장관은 왜 이거를 뒤집었는가? 그리고 전화는 왜 빈번하게 하고 그렇죠. 왜 뒤집었는가? 수사의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린 바지만 수사의 순서상 밑에부터 쭉 올라가 가지고 지금 경향신문이 이 기사를 냈다는 거는 이 여기까지 확인이 됐다는 거는 이 부분은 다 공수처도 이미 수사를 했거나 또는 네. 재판 과정에서 그렇지. 확인이 됐거나 그렇죠. 이런 사안이라는 거잖아요. 문자, 이메일, 그러니까 객관적인 팩트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수사를 통해서 다져 나가면서 이제는 이종섭 전 장관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종섭 전 장관 수사를 하기 위한 요 단계의 어떤 보조적인 수사를 하는 거냐, 이런 단계일 거거든요. 이거는 한 3박 4일 수사감이에요. 그렇죠. 요 단계인 거고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이제 요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보수 언론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수 언론도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법적인 절차 다 끝내고 가는 게 맞다라고 지적을 할 정도로 조선일보가 그 지금 내보내면 안 된다 총선 연장 때문에 그런 네.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바로 내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경향신문 기사에 지금 드러나는 거죠. 아니 근데 너무 갑자기 그렇게 그분이 실력 있는 그런 분이셨나요? 이렇게 정말 핵심적인 때 정말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보냈네요. 그러니까요. 검사는 검사인가 봐요. 그러니까 검사든 검사인 거고. 서울에 안 올라가는 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했을 수도 있지. 예. 공수처가 이제 압수물 분석 다 했잖아요. 이종섭 소환할 때만 남은 거야. 공수처에서 그렇죠. 자 이제 소환 통보를 하는 거예요. 특수부 이종섭한테. 검사의 경험상 총선 전에 지금이다. 소환 통보를 해버리거나 뭔가가 거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질 수 있다. 빨리 숨겨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조선일보의 그 대목을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건데 공수처는 지금 대사 임명을 몰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황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검사들이 예를 들면 압수수색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이럴 때 기밀성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알려주지 않고 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 기밀 대상은 피의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역으로 공수처가 보고 아이고 당했네. 수사를 하려다 지금 당한 것처럼 네. 돼버린 거예요. 핵심 조선일보의 증거를 뭐 뺏겼어 그치. 지금. 그렇죠. 조선일보의 문장대로 하면 검사의 수법이다 역시. 이야 기가 막히네요. 대단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오늘 이제 우리가 수도권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위기야 이렇게 지금 보도신문들이나 하다못해 모든 신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여권 내에서조차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근거로 얘기했던 게 민생 문제였어요. 맞아요. 이종섭 문제 말고 아까 사과감 얘기도 나왔잖아요. 예. 민생 문제를 얘기할 때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는 이 19번째 했나요? 민생 토론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오늘 경향신문이 민생 토론회 관련 기사를 굉장히 흥미로운 거를 예. 썼어요. 오늘 경향신문이 아주 전 좋더라고요. 네. 일면 전부 다. 제목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쏟아낸 총 901조 사업, 재탕, 민간 투자 빼면 45조 원 규모. 저거 되게 많이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민주당에서 딱 계산을 925조인가 뭐 얘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 다 계산을 아니야. 했네요. 민주당이 그냥 추정한 거야. 추정실 뿐이야. 실제로는 달라. 예. 이렇게도 반박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경향신문이 열심히 그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칭찬합니다.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